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봄에 내리는 눈입니다. 여러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코스피는 2,500선을 내줬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각각 1조 원 이상 순매도,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90% 수준이었던 하루였죠. 헤드라인 통해서 시장 부담 요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 1.7조 원입니다. 환율 공매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발 이슈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면제 국가가 많다던 기존 발언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참모진 내에서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도 했었죠. 자, 여기에 우리 시장은요, 미국 증시 급락까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이 됐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 7,28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전체 90%에 달할 정도였고요. 종목별로 보자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호텔 신라, 한화, 카카오뱅크가 있었고요. 거래대금 규모로만 따지면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컸습니다. 자, 다만 세 번째 부담 요소 공매도 재개가 어제 급락에 미친 영향은 앞서 짚어본 두 요소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 분석인데요. 그리고 이날 아시아 전반,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 그리고 일본이 4% 넘게 빠진 걸 고려하면 관세 우려가 어제는 더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규정이 5월까지는 강화된 가운데 어제 하루 만에 43개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코스피에서는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종목들은 오늘 공매도 거래가 중단되는데 공매도 잔고 감소가 나타나는지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환율도 불안했죠. 외국인의 국내 자산 매도 규모가 컸고요. 관세로 성장률의 경고등이 커지자 달러가 약세임에도 원화 가치는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72원을 터치했고요.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효 후에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변동성으로 이어질 요소들은 아직 남아있죠. 이에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 1,500원 선 터치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변동성 속에서 중요한 건 지수 차원에서 하단을 지켜내느냐겠죠. 일단 NH투자증권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은요. 하방은 밸류에이션상 2,400선이라고 봤습니다. 2,400선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상황.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 코스피는요. 3거래일 연속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시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TA항공을 인수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대명 손호그룹의 계획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 지연에 따라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3월 초 기업 결합 심사에 들어갔으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발표해야 하는데요. 다만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대명 손호그룹 측에 보완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승인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소식 접하신 분들은 혹시나 기업 결합 승인 자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대명 손호가 항공업 운영 경험이 없어 공정위가 더욱 꼼꼼히 보기 위해 보완 자료를 요청했을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향후 경영 청사진을 밝힌 만큼 승인이 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티웨이항공은 오는 5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명 손호그룹 측의 이사 선임 안건을 다시 의결한다고 공시한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한화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총 2,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 각각 뜯어보면요. K21 장갑차 부품 공급 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6.44%에 해당하고요. 계약 종료일은 2028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또 다른 계약의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충북 보은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인데 해당 공장에서는 유럽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모듈화 장약 MCS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3.94%, 계약 종료일은 2027년 3월 31일인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 마감 이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심수영 캐스터와 어제 나온 공시 두 가지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본 공시 중에 하나시스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약 2,5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 두 건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상을 보니까 모두 최대 주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공시 하나는 앞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이제 공시 하나가 이제 6.4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요게 이제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고, 이게 납기를 나눠서 하거나 혹은 어음으로 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장부가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일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 같은 종목군들이 꽤 차익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공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건을 합하면 거의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니까 사실상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방산이랑 조선이 생각보다는 시장 대비 강했는데, 이게 지금 관세에 따라서 좀 그 매크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건 개인 소비단에 문제를 주는 부분인데, 이 방산이나 조선은 개인 소비가 들어가는 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방위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사실 안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고요. 이런 추가적인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해당 산업군들을 바라보시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전에 또 하나그룹의 증여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력주 뉴스도 체크를 해보죠.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나오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 40% 정도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변압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이 LS 일렉트릭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LS 회장의 발언이죠. 그 발언, 예. 문제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변압기가 사실 빠진 만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확실히 딥시크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지브리라고 사진, 애니메이션 사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핫한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당근마켓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00원에 팔더라고요. 네, 10,000원에 팔기도 하고요. 뭐 싼 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뭐 샘 올트만이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GPU가 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찾는 데이터 정도까지 한다면 딥시크가 아니더라도 사실 전력에 대한 이런 인프라 확장을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뭐 사용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거니까 이전보다 속도가 좀 느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이미지 쪽으로 한번 이슈가 되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그 지불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 인구에서. 예. 만약에 전체 인구가 나중에 절반이라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거는 그냥 엄청 터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미래에 대한 좀 가능성을 확실히 보지 않았나라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풀캐파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수주가 깔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산불재해가 여러 군데에서 좀 나왔고, 또 이제 전쟁이라든지 또 이제 노후 변압기 교체해야 되고요. 또 유럽에서도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초고압 변압기는 특히나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사실 부정적으로 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이런 흐름들을 믿는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신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라는 TD코엔의 보고서에 전력 관련주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사실상 주가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 분위기가 꺾일 가능성, 우려는 없을까요? 뭐 이미 우려가 반영이 됐죠. 네,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철회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뉴스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고 그때도 이미 주가에 사실 반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블 카운트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 전체를 롤백 시킨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롤백을 한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당장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철회를 하는 거고 이건 고객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는 과하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스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대미 수출액이 작년에 무려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점점 더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K-뷰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사실 뭐 전일의 주가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이 뭐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 오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등과 2등의 차이가 사실 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로션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차이가 어쨌든 한국은 17억 달러인데 이제 프랑스가 12억 달러로 2등이니까 차이가 꽤 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도 사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20% 정도 늘어났고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이 전부 다 유통 라인에 다 깔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조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색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뭐 선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입 데이터를 HS 코드로 보시더라도 뭐 데이터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우 데이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스토리가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2년 동안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차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그런 데이터 대비했을 때 뭔가 월등히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분명 용기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리포트도 나와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들썩거림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기대하는 거는 또 이제 엔터사들의 또 움직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BTS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규모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할 거고 전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투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핫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드라마 위상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전부 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M&A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주가에 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제거가 되면은 이슈가 터졌을 때 특정 종목군들로 굉장히 수급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한 달 전쯤에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탑픽으로 용기 관련주죠. 펌텍코리아를 짚어주셨는데 네. 아직도 펌텍코리아가 탑픽이실까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증권가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는 건데, 이 펌텍코리아가 연휴 대비했을 때는 사실상 용기 쪽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가 온전히 해당 종목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가의 이런 내용 그리고 실적이 나왔을 때 이거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잖아,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펌텍코리아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개장 전 미국에서 나온 두 가지 속보도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세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동아시아 3국한테는 이 한일중 포함해서 관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면서 어느 시점에 미국과 북한이 무언가 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던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4% 빠지고 있고요. S&P 500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0.32% 밀리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나올 발언들까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